사하라 북부 리비아. 20여 년 동안 이 사막에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강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국이 기술자들이다. 장장 1800km에 달하는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 2001년 5월. 이 공사를 이끌어왔던 동아건설이 부도 1년 만에 파산 선고를 맞았다. 동아건설의 운명이 결국 파산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모두가 절망했던 순간 파산한 회사의 직원들에게 리비아가 제시한 새로운 프로젝트. 리비아 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프로젝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119 프로젝트라 명명된 이 공사에 주어진 기간은 단 10개월. 촌각을 다투는 강행군이 계속됐다. 이렇게 시작된 119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진들의 사활이 걸린 승부였다. 이 비상작전을 시행하게 되면은 사실 피를 말리는 강행군입니다. 작업 자체가. 이것만큼은 꼭 달성을 하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해야지만 우리 미래가 여기서 붙어 있다. 과연 한국 기술자들은 파산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행진하는 거야. 행진 하는 거야. 우리나라 면적의 6배나 되는 리비아. 하지만 그 대부분이 불모의 사막이다. 그 불모의 땅을 지금 생명의 땅으로 가꾸는 2단계 대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바로 한국 기술진에 의해서 연간 투입된 중장비만 550만 대. 이것을 거쳐간 근로자만도 354만 명에 이른다. 현재 5%의 궁중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12년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정장덕 본부장이다. 그는 한국인 기술자 500명과 21개국에서 모인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이끌고 2단계 대수로 공사를 책임지고 있다. 정장덕 본부장은 맨 처음 사막에 물을 공급해 리비아인들을 흥분시킨 주역 중에 한 사람이다. (1991년 8월 29일) 1단계 공사의 완공으로 120만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막을 가로질러 달려온 물은 500여만 명 리비아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카다피는 이를 두고 세계 8대 불가 사이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한국을 극찬했다. (7년 7개월) 만에 이룬 쾌거. 한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선 그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대기록이었다. 국토의 90%가 사막인 리비아에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공강은 총 5단계로 계획됐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단계 공사에 이어 3, 4, 5단계 공사 역시 한국 기술자들의 몫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보세요? 2001년 5월 서울 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리비아에서의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내용이었다. 국내외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 1년 만에 회사가 파산한 것이다. 2단계 공사 마무리도 못 짓고 모두 철수해야만 하는 상황. 500여 명의 한국 기술자들에게 청춘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모든 건설 시장이라든가 이런 건설 경기가 죽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파산 선고를 접했을 때는 한마디로 낭떠러지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죠. 과연 우리가 왜 이런 파산지경이 일었는지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도록 일만 해왔는데 왜 파산이 됐는가? 절망에 앞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했던 정장덕 본부장. 한두 명도 아니고 제3국 근로자까지 수천 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였다. 이대로 공사를 포기하고 철수할 것인가?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공사 현장을 어떻게 수습해갈 것인가? 이제 부도가 난 이후에 우리 자신이 살지 않으면 주위에 아무도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우리 각자가 전부 가슴 깊이 새기고 전부 일시단결해가지고 전보다도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든 일을 더 잘해야만 발주처가 우리를 믿는다. 발주처였던 리비아 대수로청도 충격에 휩싸였다. 대책 마련에 나선 대수로청. 파산한 회사의 공사를 계속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외국 기업으로 교체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엄청 늘어날 상황이었다. 동아의 파산 소식은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8년이나 되었었죠. 처음부터 동아가 시행했는데 동아가 담당했던 사업은 파산 당시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모든 리비아인들이 고대하는 프로젝트를 동아가 끝내지 않는다면 아주 막막한 일입니다. 당시 리비아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조 6,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리비아의 동아건설 자산이 가압류돼버린 상태에서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남은 공사라도 잘 마무리 짓겠다는 한국 기술진들의 의지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후 리비아 대수로청으로부터 정장덕 본부장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사하라 사막에서도 오지로 알려진 타루나에서 농업지역인 아부아샤이 제프라까지 24km 구간에 119만 톤의 물을 공급해달라는 것이다. 상황이 다시 급박해졌다. 리비아 각 현장의 기술 책임자들이 트리폴리 사무소로 속속 모여들었다. 타루나에서 제프라까지 24km 구간. 공사 기간은 단 10개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다. 게다가 필요한 공사 비용만 최소 1,800억 원. 돈이 없어 파산한 회사에겐 엄두도 낼 수 없는 거액이었다.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물량으로 봐서도 옛날 트리폴리 워터 서플라이가 40만 톤이고 이건 119만 톤입니다. 거의 3배의 물량을 공급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걸린 겁니다. 그러한 열악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가 봐도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지. 현장은 최악의 상태였다. 20년이나 노후된 중장비들. 게다가 5개월 동안 지연된 급여 문제로 현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상당히 좀 불안하고 암담한 시기였죠.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그 삼국인의 급여가 5개월 이상 밀려 있었기 때문에 삼국인들은 일단 그 포맨들을 통해서 매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면담 내용이 앞으로의 동화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럼 우리들의 월급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급여도 밀렸을 뿐더러 이제 그 식량이라든가 먹을 거가 가끔씩은 뭐 조달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낡아서 초라해진 깃발.
한때는 리비아에서 기적을 일군 한국의 상징이었다. 모든 외국 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나서지 않던 사막을 옥토로 바꾼 한국 기술자들의 행진은 정말 이대로 멈추고 말 것인가?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이 공사를 해왔는데 우리가 시작했던 공사이기 때문에 꼭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져서 한편으로 이것은 결국은 발주처와의 약속이고 저와의 개인적인 약속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하고 또 저희들이 시작한 공사를 저희 손으로 끝까지 해내고자 하는 책임감 또는 사명의식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사실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극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결의를 가졌습니다. 서울 본사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문제는 공사 비용 문제. 파산한 회사에서 1,800억 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긴급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은 아직 끝나지 않은 2단계 공사의 잔금을 미리 받아 공사를 수행하라는 것이었다. 그 조건은 대수로총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파산한 회사에게 게다가 아직 끝나지 않은 공사의 대금을 미리 준다는 것은 국제거래상 전례가 없던 일이다. 그러나 한국 프로젝트 팀은 그동안의 신뢰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했다. 한국 기술진들을 믿고 공사 대금을 미리 줄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것인가? 결정권은 대수로총의 최고 책임자인 가우드 장관에게 달려 있었다. 돈이 모자라서 불가능하게 됐을 때에는 그 책임을 전부 리비아 측에서 지게 되는 아주 커다란 그 리스크를 안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도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고민 끝에 가우드 장관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2단계 대수로 공사에 대한 미수금을 미리 지급하고 119 프로젝트를 한국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일해온 한국 기술진의 능력과 책임감을 리비아가 신뢰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였다. 그 문을 나오자마자 끊어 안았어요. 그 사실은 거기도 이제 그 발주처의 건물 내부인데 끌어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만세를 부르고 그래서 그 발주처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인가? 응? 그만큼 그 합의서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그 기사 회생의 그러한 그 전기가 이루어진 거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커다란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2001년 7월 22일 마침내 타르나에서 제프라 이르는 수로공사는 리비아에 남아있는 한국 기술진이 맡기로 합의서가 체결됐다. 2001년 10월 마침내 119 프로젝트의 아침이 밝았다. 2단계 대수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던 한국 기술자들이 자발 하소나에 집결했다. 일명 사막의 불사조 팀이라 불리는 우리 기술자 500여 명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다. 불사조 팀의 지휘를 맡은 사람은 대수로 공사 11년 경력의 베테랑 나대천 소장. 이 비상작전을 시행하게 되면은 사실 피를 말리는 강행군입니다. 작업 자체가. 왜냐하면 공기 내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비상작전을 전개해야 되는 거죠. 비상작전에 돌입하게 되면은 결국은 작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불사조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개월. 2년 정도 걸리는 공사를 10개월 만에 마쳐야 하는 비상 상황이었다. 송수관을 묻어 24km에 이르는 인공물길을 만들어야 하는 곳은 타루나 지역. 리비아 북부에 위치한 타루나는 리비아에서도 최고로 험준한 산악지대다. 그렇다 보니 리비아 사람들도 발길을 꺼리는 곳이다. 그런데 불사조팀은 바로 이러한 산을 깎아내고 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더구나 모래산은 굴착 작업을 할 때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파내야 할 흙만 덤프트럭으로 45만 대 분량. 그런데 당장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가 드나들 수 있는 진입로조차 없었다. 여기 약 4분의 3 정도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 나대찬 소장이 해결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당장 중장비들의 진입로를 닦는 것이었다. 그런데 물을 공급할 우물공사가 시작된 자발 하선화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30억 평 규모의 자발 하선화,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3천여 개가 세워질 만큼 거대한 지역이다. 리비아 정부가 제시한 119만 톤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40개의 우물을 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30억 평에 달하는 지역을 샅샅이 조사해 최대한 많은 물을 끌어올릴 지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책임자는 이곳 지형을 12년 동안 경험한 천형섭 부장. 이번에 이 리비아 사막 지역은 암과 토사와 모래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멍마다 최 틀립니다 지금. 1.5km마다 하나씩 홀을 파는데 다 지역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죠. 불사조팀의 천형섭 부장이 우물공사 지역으로 결정한 곳은 자발 하선화의 중심부를 기점으로 삼아 500km에 이르는 지역. 각 우물마다 최대한 많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1.5km 간격으로 우물을 파기로 했다. 모래와 거대한 안반층을 뚫고 지하 500m 깊이의 우물 하나를 만들려면 보통 한 달이 걸린다. 그런데 5개월 안에 240개의 우물을 파고 펌프를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현장 책임을 맡은 박근 차장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었다. 제가 리비아에 왔을 때 인원하고 지금 현재 인원하고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한 사람이 예전에 두 사람이 하던 몫을 지금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왔을 당시에 그 인원도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사막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우물 설치 작업.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한 숨막히는 작업이 계속됐다. 안반층을 뚫고 솟구쳐 오른 천불길. 그러나 박근 차장은 감격할 시간조차 없었다. 박근 차장이 지휘해야 하는 현장은 240곳. 우물 공사는 500km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근 차장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일같이 서울에서 부산에 이르는 거리를 넘나들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모래 사막의 비포장 도로는 박근 차장을 끝없이 괴롭혔다. 자동차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각 공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와 장비를 제때 점검하지 못하면 촌각을 다투는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어 무전으로 모든 지시를 대신했다. 지금 우리 다 끝났으니까 니네들 빨리 와서 이 작업을 해라. 그러면 또 우리가 기다려서 다시 작업을 한다. 이런 연속적인 방법을 했는데 완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차량 무전기는 완전히 15시간은 항상 계속 무슨 교신해가지고 무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이 지금 무전기에서는 계속 그렇게 들리고 있죠. 그런데 2001년 1월 2일 절대 부족한 작업 시간을 지연시키는 최악의 사건이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트리폴리의 119 프로젝트 본부로 날아든 한 장의 긴급 서신. 우물 공사에 쓸 자재를 싣고 든 선박에 불이 난 것이다. 공사에 필요한 주요 자재들은 한국과 유럽에서 직접 들여오던 것인데 유럽에서 오던 배가 화재가 난 것이다. 고요한 모래 사막을 뒤흔들며 우물을 파던 중장비의 귀금소리가 모두 멎었다. 펌프 설치에 필요한 자재가 도착할 때까지 그저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막막한 상황.
최악의 경우 우물 공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였다. 절망감이 박근 차장을 엄습했다. 정상적으로 자재가 도착을 해도 이 주어진 시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운 입장이었는데 자재 자체가 늦게 오고 또 선박 화재로 인해서 약 한 달간 자재 공급이 늦어졌을 경우에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시점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자재 없이 설치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재 공급을 위한 긴급 수송 작전에 들어갔다. 배에 싣고 내리는 시간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유럽으로부터 자재를 실은 트럭을 통째로 싣고 날랐다. 자재를 싣고 모래사막을 질주해오는 트럭 행렬은 박근 차장에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았다. 공사가 중단된 지 15일째 되던 날 밤 마침내 우물 공사가 재개됐다. 절대 부족한 작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사조팀은 24시간 밤낮으로 우물을 파나갔다. 나대찬 소장이 직접 타러 나와 이곳 자발 하소나를 오가며 현장 기술자들을 독려했다. 숙소를 오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불사조팀은 숙식도 현장에서 해결했다. 해가 진 후에는 도무지 일을 하지 않으려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불사조팀의 놀라운 근성에 감동해 야간 작업에 뛰어들었다. 119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한다는 집념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온 지 4개월. 이것이 먼저 급한 것 같아요. 목표일까지는 이제 15일이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파야 할 우물은 60여 개. 방법은 하나, 인력을 늘리는 것이었다. 사무직 직원까지 현장에 투입됐다. 마지막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자재와 장비, 인력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입돼야 한다. 불사조팀은 남은 15일 동안의 작업 일정을 치밀하게 세워나갔다. 다시 한번 불사조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밤낮을 모래먼지 속에서 지내는 악전고투가 이어졌다. 막바지 우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대찬 소장은 자동차를 사무실 삼아 우물 지역 작업 상황을 점검해 나갔다. 한 번 모래 바람이 일면 1m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지만 불사조팀에게 작업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래바람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입안에 씹히는 건 타발 반, 모래 반. 남아있는 공사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리라. 그 믿음 하나로 버텨봤는데 혹시 지나친 욕심은 아닐까 나대찬은 고민했다. 장로에 대한 희망이 있는데 그래도 남아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러한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장래가 보장되지도 않더라 하더라도 이 공사에 계속적으로 같이 의료움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직원들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실로 사실 고맙게 생각하죠. 네.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불안도 10여 년을 더불어 함께 해온 동지들이 있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바뀌었다. 5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 70대대로 몰아치는 모래바람과 싸우며 나대찬 소장의 불사조팀은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갔다. 그 결과 500km에 이르는 자발 하소나에 240개의 우물이 기적처럼 들어섰다. 지금 버튼 눌렀어요. 2002년 3월 17일 새벽 3시 마지막 한 개의 펌프 시험을 앞둔 불사조팀의 얼굴에는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드디어 마지막 우물의 펌프 설치가 완료되는 순간 반가운 물줄기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솟아났다.
칠흑처럼 고요한 사막의 정막이 물소리와 환호로 가득 찼다. 대성공이었다. 마침내 사막의 불사조팀이 240개의 우물을 단 5개월 만에 완공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든 것이다. 사리르 공장. 이곳에서는 물길을 이어주는 송수관 제작이 한창이다. 무게 75톤, 길이 7.5m의 이 거대한 송수관은 수로공사에 맞게 특별 제작된 것들. 이 공장 역시 한국 기업이 리비아 공사를 시작하면서 함께 세운 곳이다. 드디어 운반이 시작됐다. 사리르 공장으로부터 송수관이 묻힐 타루나까지는 약 1000km. 대형 송수관을 실은 트레일러가 1박 2일을 꼬박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송수관을 매설할 지역인 타루나. 사막에서는 보기 드문 험난한 산악지대다. 중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찾지 못하면 차량의 전복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길을 찾기 위해 헤매고 다닌 지 꼬박 4일째. 현장 탑사팀의 움직임이 순간 빨라졌다. 현장 탑사팀을 이끌고 있는 인선택 분소장은 이 타루나 지역의 송수관을 매설하는 총책임을 맡고 있다. 현장 탑사팀이 발견한 길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만들어진 물길 와디였다. 공사 중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지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와디를 사용할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진입로가 확보되고 송수관을 묻기 위한 안반층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7m 직경의 송수관을 묻고 연결하기 위해선 안반층을 10m씩은 파들어가야 한다. 인선택 분소장과 나대찬 소장의 일은 매설 현장을 점검하는 일. 송수관을 매설하는 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사무소에 앉아 편안하게 끼니를 때운 적이 없었다. 그때는 뭐 입술이 바짝바짝 타죠.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에 가서 사무실 가서 그날 공정표 또는 그날 예정했던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를 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송수관을 실은 트레일러가 속속 타루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송수관을 싣고 1000km를 밤낮 없이 달려온 것이다. 송수관을 매설하는 데 주어진 기간은 8개월. 3200개의 송수관이 0.1mm의 틈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돼야 한다. 만에 하나 이음새의 틈이라도 생기면 물이 새고 수로가 터지는 사고로 직결된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가기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결국 직원들은 쉬는 날도 반납해야 했다. 저희들은 6개월 동안의 비상작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주에 한 번씩 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면 휴일 근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매주 쉬는 시간 없이, 쉬는 날짜 없이. 비상작전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송수관을 매설하고 4km마다 물의 양을 조절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작업. 50도를 웃도는 한낮에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야간 작업이 필수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제 고장날 때가 좀 많죠. 하나뿐이 없는 장비가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야, 안 됐어! 그때였다. 발전기를 대신해서 누군가 차량의 전조등을 켰다. 그러자 하나 둘씩 전조등이 따라 켜지고 암흑천지였던 현장이 일선 환하게 밝아졌다. 한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현장 기술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다. 노후된 장비도 절대 부족한 공사 기간도
공사를 완수하겠다는 기술자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휴가도 반납한 채 쉬는 날도 없이, 그리고 야간 작업까지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낮에는 일 때문에 지쳐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시간이다. 멀리 고국에서 걱정하고 격려하며 보내온 아내와 아이들의 편지. 가족들과 함께 있어주지 못한 안타까움, 그 미안함에 가슴이 시려온다. 아빠가 옆에서 그 아들아이의 어떤 고민도 좀 들어주고 또 그 아이와 상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미안합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낸 지 적게는 3년, 많게는 20년. 떠나올 때 초등학생이었던 나대천 소장의 두 아들은 어느새 20살을 훌쩍 넘었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존경한다는 큰아들이 오히려 고마운 나대천 소장. 고맙게 생각하죠, 사실. 제가 같이 있어준 기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데 저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 일단은 사실 고맙게 생각하고, 공사 마감을 6개월 남겨둔 즈음 119 프로젝트 팀에게 최악의 위기가 닥쳤다. 시간당 100mm씩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가 몰아친 것이다. 사막에서 폭우는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게 예산일이다. 송수관은 물론 중장비들까지 물속에 잠기고 말았다. 비상사태였다. 리비아 중부의 아슈샤리프 정비공장. 폭우로 고장이 난 중장비들이 긴급하게 정비공장으로 이송됐다. 공사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선 신속한 정비 작업이 필수다. 20년이나 노후된 장비는 폭우가 아니어도 고장이 잦았다. 제때 장비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만큼 작업이 늦어지고 공사 목표일을 맞추는 건 역시 불가능해진다. 본사로부터의 부품 조달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낡은 장비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전부 뜯어내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 송수관을 묻던 타루나 현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든 장비가 복구 작업에 투입됐다. 남은 공사 기간은 단 6개월. 묻었던 송수관을 파내기까지 수해 복구는 1초 1분을 다퉈야 했다. 그런데 무리한 복구 작업은 기어코 사고를 부르고야 말았다. 진입로로 이용되던 와디의 팀원 중 한 명이 조난을 당한 것이다. 긴급사항 발생. 모든 차량은 DJ 라인 18km로. 확실한 나가 자간지 18km 완비했고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차량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조난 사고는 드물지 않은 일. 지난 20년간 30-4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조난된 사람은 전경열 차장. 인선택 분소장은 가슴이 무너졌다. 네, 감자 왔어요. 야, 저쪽이다. 다행히 전 차장은 무사했다. 고립된 지 24시간 만에 인 소장을 만난 것이다. 저기까지 내가 쫓아가서 저 사람이 걷고
내가 더 많이 뛰어와서 그 사람을 얻고 나와야 된다. 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사람을 보자마자 쫓아가서 탑승 안아버렸습니다. 소장님이 그 라이트를 탁 키면서 전 차장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너무나 기뻤고 온갖 난관을 헤치고 그렇게 비상작전에 돌입한 지 10개월. 송수관 매설 작업은 땀과 눈물 속에서 그렇게 완료됐다. (119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목표일을 20여일 앞두고 타루나에 묻힌 송수관이 완벽하게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시험 통수가 실시됐다. 이를 초조하게 지켜보는 나대찬 소장과 인선택 분소장. 만약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24km 전 구간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물이 오기만을 기다리길 2시간이. 드디어 중간 저수저 밖으로 물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긴장한 순간 환호로 바뀌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목표지인 아부아시아 지역까지 119만 톤의 물이 공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타루나 현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함께 자축하는 가운데 타루나 지대의 송수관 작업은 빈틈없이 완벽히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만의 기쁨이었다.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우물을 팠던 지역인 자발하소나에서 발생했다. 240개의 우물 중 한 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이다.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한 사람은 박근 차장이었다. 물을 차단하는 밸브가 잠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물 주변은 새어나오는 물로 흥건했다. 물탱크 안에 느슨하게 풀린 볼트가 원인인 것으로 예상됐다. 넘쳐나는 물을 호스에 연결하여 빼는 것과 동시에 탱크 속으로 들어가 문제가 될 만한 볼트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느슨하게 풀린 볼트만의 문제라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1시간여를 죄고 당기고 해도 새는 물은 멈추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 물이 새는 지점을 찾지 못한다면 119만 톤의 물을 아부아시아 지역에 공급한다는 최종 목표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목표일을 한 달여 앞두고 닥친 위기였다. 이게 거진 다 지금 다 모든 게 계획대로 다 해서 중간 과정이 다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지금 이게 여기서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이게 물이 송수가 안 된다면 이게 여태까지 해냈던 게 완전히 공든탑이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때 긴박감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고. 물탱크에 이상이 없다면 우물과 수로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파이프 안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탱크 안의 물을 모두 퍼냈다. 그리고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박근 차장. 성인 남자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파이프 안. 밖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고 땅속에 묻힌 파이프 안은 그보다 훨씬 더웠다. 게다가 파이프 안은 공기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상태였다. 박근 차장은 파이프 안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기어들어가며 파이프 안을 샅샅이 살폈다. 그렇게 찾아 들어가길 2km. 마침내 물이 새는 지점을 찾아냈다. 저희 기술자들이 보통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기로를 기어 나와서는 결국은 탈진하는 상태까지도 갔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냈을 때는 그 뿌듯한 마음은 내가 했다 이런 마음은 더 크게 오는 거죠. 그게 기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119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날. 전날부터 리비아인들은 천막을 치고 이 엄청난 장관을 지켜보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었다. 트리폴리 중앙 통제실로 모여든 119 프로젝트 팀은 119만 톤의 물길이 통과하는 지점을 매시간 체크해 들어갔다. 과연 한국 기술자들은 파산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개월의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나가는 순간이다. 119만 톤의 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통제실 상황판에 하나씩 켜졌다. 중앙 통제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리고 119만 톤의 물이 목표 지점의 마지막 저수조를 통과했다는 신호가 상황판에 켜지는 순간 마침내 자발 하사나로부터 타루나 산악지대를 거쳐 달려온 어마어마한 물길이 리비아 국민과 한국 기술진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대성공이었다. 리비아 국민들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기술진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한국 기술진에게는 12년 전 맨 처음 이루어낸 1단계 공사의 성공보다도 더 값진 순간이었다. 아,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해냈구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우리들이 해낸 결과 다 합심해서 해냈구나. 상당히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었고 또 못한다고 했던 부분들을 했었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우선 알리고 당신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선 앞서서 집으로 전화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남들이 얘기했던 어떤 너는 파산 회사의 직원들이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을 받던 그런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했던 그 계기가 된 거죠.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모래바람, 폭우, 그리고 조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열사의 땅 리비아에서 한국의 신화를 창조했다. 리비아 대수로를 만든 500여 명의 그들은 파산한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당당한 우리 한국의 기술자였다. 불모의 땅 사하라. 이 땅이 녹색이 움트는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고 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땅에서 생명을 키우는 건 지하 500m 깊이의 물길만이 아니다. 그것은 밤낮 없이 사막을 적시고 있는 사막의 불사조, 한국 건설 기술자들의 수많은 땀방울이다.